네, 안녕하세요. 오뽀입니다. 2021년 9월 9일 목요일 오후 11시 1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비트코인 관련 뉴스 브리핑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네, 리플의 전 CTO인 제드 메칼레비어, 이 엄청난 양의 리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리플에서 나온 다음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리플을요 매일매일 팔아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비트코인 그 리플의 가격이 오르지 못한다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물량을 팔아내고 있었거든요. 현재 이 사람이 다 팔아먹고 남은 리플의 수량이요 7억 개가 넘어요. 지금도 7억 개가. 근데 이 사람이 매일 지금 팔아내고 있는데 최근 한 9일 동안 팔지 않았다는 거고요. 이 사람이 팔지 않았기 때문에 리플이 최근에 조금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메칼랩이 이 리플을 계속 현금화 시키겠다라고 이미 공개적으로 선언을 한 상태고요.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량을 9월 전에 다 정리가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9월 이후부터는 리플의 악재가 사라져요. 네, 저는 지금 현금이 있다면 리플 살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현금이 있다면 현재 리플을 살 것 같아요. 제 포트폴리오에 무조건 집어넣을 것 같습니다. 네, 요게 그동안 오랫동안 리플의 가장 큰 악재였거든요. 악재 해소예요, 악재 해소. 아셨죠? 9월 이후로 리플이 엄청나게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리플의 가격이 떨어지는 게 여러분들은 사실은 그 SEC 소송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소송이 있기 전에 리플의 가장 큰 악재는 바로 이 메칼랩이었습니다. 메칼랩이 맨날 리플을 팔아먹고 있었기 때문에 올라가지 못한다라는 게 정설이었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드디어 해결됩니다. 네, 그리고 다음 뉴스. 네, 15,000개 가량의 이더리움이요 비트파이넥스에서 익명 개인 지갑으로 옮겨졌습니다. 지금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거래소에서 개인 지갑으로 물량이 계속 이동되고 있어요. 이렇게 이동되고 있는 건 왜 그런다? 네, 팔 생각이 없다. 네, 솔라나 기반 게임 디파이랜드가 410만 달러의 투자 유치를 받았다고 합니다. 현재 이 솔라나 기반의 어플들, 게임들이 상당히 큰 호재를 갖고요.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죠. 오브스 같은 경우도 이제 솔라나 기반의 디파이도 이제 개발이 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오브스 같은 경우는 가격적으로 매우 큰 상승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오늘 많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다음 뉴스. 마스터카드 암호화폐 보안업체 사이퍼 트레이스 인수. 네, 마스터카드가 갑자기 왜 암호화폐 보안업체를 인수했을까요? 네, 비자카드도 그렇고요. 마스터카드도 그렇고 현재 이 지불 결제 수단으로 암호화폐가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이 시장이 상당히 핫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비자카드도 그렇고 마스터카드도 그렇고 이 시장을 먼저 점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장이 앞으로 매우 전망이 밝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네, 그리고 잠든 비트코인 비율이 33.9%다. 그리고 7개월치 최고치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코인 같은 경우는 어떤 계좌에 코인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다 확인이 가능하죠. 근데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는 그 계좌의 지갑의 비율이 33%나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33%가 문제가 아니라 현재 이 사라지고 있는 코인들이 많다는 거죠. 사라지는 코인이 왜 나오느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코인을 개인 지갑에 들고 있다고 합시다. 근데 여러분이 갑자기 사고가 당했어요. 그러면 그 지갑은 누가 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미 가족들에게 내 이 비밀번호라든지 그 니모닉이라든지 이런 복구 코드를 알려줬다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복구 코드를 다른 사람이 모른다고 한다면 그 코인은 영원히 사라지는 겁니다. 아무도 찾을 수가 없죠. 네, 실제로 리플 CTO인 스테반 토마스는요 약 7,000개 비트코인을 프라이빗 키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복구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그 얼마 전 알고 있는 것처럼 알렉스 존스라는 사람은요, 10,000개 비트코인을 노트북에 넣어놨는데 노트북에 잊어버렸기 때문에 복구할 수가 없게 됐기 때문에 다시는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의 수량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전체 모든 완벽하게 다 풀리는 물량이 2,100만 개죠. 근데 2,100만 개 중에 30% 정도는 사라지고 있다, 없어지고 있다, 움직이지 않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2,100만 개가 아니라 1,700만 개에서 1,800만 개 정도. 네, 요 정도로 보통 6,000만 개가 빠지면 1,500만 개 정도, 1,600에서 뭐 이 정도. 요 정도밖에 유통량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비트코인의 가치는 지금보다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미국 코미디언 스티븐 하비가요, NFT를 게재했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면, 여기 앞에 그 프로필 있잖아요. 이 프로필이 NFT로 된 거예요. NFT로 된 거니까, 요거에 관련돼서, NFT가 요즘 유행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엘살바도르 BTC를 채택함으로 인해서 송금업체가 연간 4억 달러를 손해보게 생겼다라고 합니다. 이 손해보게 생겼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아시는 것처럼 이 국책, 그러니까 해외에서 그 나라로 달러가 들어올 때 항상 수수료라는 게 들어오죠. 근데 수수료가 연간 4억 달러가 엘살바도르에서 사용을 했는데, 이번에 비트코인으로 법정화폐가 됨으로써 더 이상 이 송금을 받을 때 비트코인으로 받으면 되죠. 비트코인으로 받게 되면, 비트코인으로 받게 되면은 아무래도 수수료가 저렴해지기 때문에, 네, 실제로 그 달러를 송금하던 업체 입장에서는 손해를 본다, 뭐 이런 얘기고요. 이건 반대로 얘기하면, 이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사용을 할 때 얼마나 큰 이 기반에 있어서 많은 그 비용들이 절약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빗썸 같은 경우도 업비트에 이어서 두 번째로 사업자 신고를 했다는 얘기고요. 근데 오늘 발표 난 것처럼 코빗이나 뭐 코인은 역시도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을 받았기 때문에 조만간 신고를 할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 거래소 빼고 나머지 거래소들은 아직 실명계좌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24일 이후부터는요, 입금거래라든지 모든 거래가 막힐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JP모건 알트코인 점유율 높다라고 경고. 현재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빠지고 있고 알트코인으로 돈이 들어가고 있죠. 근데 그 이유는요, 바로 이 버블에 열광하는 마니아층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합니다. 우리 역시도 뭐 비슷하죠. 비트코인보다는 알트코인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네, 디파이라고 예치금이 1135억 달러가 넘었다고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디파이는요, 코인을 맡기고요. 코인을 맡긴 거에 대비해서 이자 수익을 받는 것을 바로 디파이라고 합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거래를 통해서 수익을 보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우상향을 한다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은행에다가 돈을 예치해 놓는 것처럼 디파이라는 은행에 코인을 예치해 둠으로써 부가적인 수익을 얻어내고 있어요. 이자로 나오는 수익도 플러스, 그리고 코인의 가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올라감으로써도 수익을 얻기 때문에 플러스. 네, 그래서 현재는 매매, 사고 팔고 단타를 쳐서 수익을 보는 게 아니라 정말 돈이 많은 투자자들은 디파이에 예치해 놓고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네, 저 역시도 현재 디파이 스테이킹을 돌림으로써 많은 수익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단타를 해서만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피델리티 임원 엘살바도르 비트코인 채택 과대평가됐다. 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엘살바도르에서 이 비트코인 가지고만 화폐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달러도 같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비트코인 가지고만 사용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오보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과대평가됐다, 이런 식으로 내용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네, 가상화폐 거래소도 잇따라 원화마켓 문 닫아. 네, 실제로 24일 이전까지 이 실명 계좌를 받지 못하면 대부분의 거래소들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현재 벌써 원화마켓도 문을 닫고 있다고 하죠. 원화마켓을 닫을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그 입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입금을 받을 때 기존에는 벌집 계좌라고 해가지고요, 이 거래소에서는 지갑 계좌를 하나, 법인 계좌 하나 만들지만
그 밑에 똑같은 계좌 주소를 수백 개, 수천 개를 만든 다음에 그 계좌를 개인들에게 보내줬던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서비스도 은행에서 더 이상 지원해주지 않기 때문에 원화마켓은 더 이상 운영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결국은 거래량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거래소들은 그냥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이 정도 거래소 아니고서는 다른 거래소에서는 거래를 최대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본에서요.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코인을 상장을 할 때, 네, 일본에서 어떤 코인을 상장을 할 때는요, 보통 거래소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SBI라는 일본에 있는 그 정부에서 그 기관에서 허락을 한 코인들만 상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현재 상장된 코인들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네, 그런데 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또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만 상장되어 있던 SBI, VC 트레이드라는 거래소인가 봐요. 이 거래소에서 더 이상 지금 두 가지 정도 코인을 더 추가적으로 상장한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코인은 어떤 코인이 올라갈지 모르지만 그 코인에 선정되는 코인은요 엄청나게 펌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중요한 기사가 하나 떴네요. 네, 미국 상장 채굴 기업 18,000개 비트코인을 비축 중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채굴을 해서 많은 채굴자들이 결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채굴업자들이에요. 채굴업자들은 하루에도 수많은 비트코인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죠. 매매를 하지 않아도 계속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에 있는 이 채굴 기업 중에 보면은 약 18,0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현재 채굴로 캐냈고요. 그 코인을 대부분은 팔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팔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더 고가에 팔기 위해서 비트코인이 지금보다 가격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팔지 않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바이낸스로 1.36의 BUSD가 이체됐다. 네, BUSD는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근데 1.365달러의 BUSD가 이체됐다는 소리는 그만큼 현금이 입금됐다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고요. 현금을 거래소에 입금을 한 이유는 뭘까요? 네, 그냥 보관하기 위해서라면 은행에 있겠죠. 네, 뭔가를 사기 위해서 이체를 했다. 바이낸스로 오늘 1.365달러의 가치의 스테이블 코인이 이체가 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3만 개가 넘는 이더리움이요. 바이낸스에서 익명으로 이체가 됐어요. 익명이라는 것은 개인 지갑입니다. 거래소에서 이더리움의 물량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거래소로 특정한 코인이 입금이 되면 그 코인의 가격은 빠질 가능성이 크고요. 왜? 누군가가 팔기 위해서 거래소로 입금을 하는 거겠죠. 하지만 반대로 빠져나간다는 소리는 거래소에서 팔 생각이 없기 때문에 빼고 있는 거예요. 네, 이더리움의 하루 평균 15만 개의 NFT가 발행하고 있다. 제가 봤을 때 NFT는 버블입니다. 현재 NFT는 여러분 상당히 위험해요. 그러니까 NFT 관련된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야 사람들이 신기하니까 호기심에라도 매수를 하고 가지고 있는 건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NFT의 실체가 드러날 거예요. 정말로 가치가 있는 NFT 발행 코인들은 살아남겠지만 지금은 너무나도 무의미한 NFT가 너무 발행되고 있어요. 다시 말하시면 뭐 연예인들이 자기 사진 찍어서 올린 다음에 그걸 NFT 발행해버리고 팔고 있는데 그게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팔린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거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의 지금 트렌드로 가는 것 같아요. 유행으로.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빗썸에서요. 다빈치 거래 지원을 종료하고 비트코인 SV를 투자 유의 종목에서 해지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최근에 비트코인 SV가 많이 올라갔죠. 근데 비트코인 SV 올라간 거 보면 이 가돌이 펌핑 가능성이 상당히 크거든요. 빗썸 같은 경우는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을 하면 입출금을 막아버립니다. 네, 그래서 비트코인 SV로 신나게
가두리 펌핑을 해서 수익을 본 다음에 그 이후에 갑자기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투자 유의 종목에서 해지를 해버리고 풀어줘 버리는 거죠. 아무튼 이런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퀀텀 창시자 패트릭 다이죠. 패트릭 다이가 이더리움 브릿지 및 레이어 2 JK를 솔루션을 구축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지금 퀀텀 같은 경우는 플랫폼 코인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더리움하고는 완전 다른 길을 가는 겁니다. 이더리움의 경쟁자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번에 이더리움 브릿지 및 레이어 2를 만든다는 소리는 거기 지금 오브스가 그런 것처럼 자체 노드도 돌리지만 이더리움 노드도 같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겁니다. 그 퀀텀 같은 경우는 제가 초창기에 투자자이기 때문에 아는데, 퀀텀이 많이 힘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퀀텀으로 어떤 코인을 만들면 이 퀀텀 기반 코인들은요, 거래소 상장되기가 힘들어요. 거래소에서 퀀텀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별도의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상장 피를 더 많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과거에요. 근데 반면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미 다 이더리움 코인을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떤 코인이라도 상장하는데 좀 더 편안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퀀텀도 이 이더리움 토큰하고 이 하이브리드 서로 호환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드는 거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퀀텀 여러분 계속 호재들 나와요. 그리고 12월 달부터 반감기도 들어가고요. 퀀텀 지금 매우 저점입니다. 퀀텀 역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유하고 계신 거 저는 강력하게 추천드려요. 3만 이더리움 이체 이것도 또 나오네요. 계속 지금 이더리움 여러분 계속 지금 오늘 방송 이 뉴스 브리핑 하면서 벌써 3번째 나온 것 같거든요. 이더리움이 거래소에서 개인 지갑으로 이동되고 있다고요. 그 정도로 현재 거래소에 이더리움의 물량이 씨가 마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은 좀 더 쉽게 올라갈 겁니다. 소더비는 아시는 것처럼 유명한 경매하는 곳이죠. 그곳에서 왕가의 감독의 하양 연화를 NFT 경매로 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런 게 NFT로 만들어진다는 게 더 신기해요. 아무튼 NFT는 좀 조심하시기 바래요. 미국 공무원 정부청사에 최고 장비 46대를 설치해서 기소됐다고 해요. 최고 장비 46대를 설치했다는 소리는 전기를 도둑질했다는 소리죠. 이런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진짜. 비블로 거래소 ISMS 인증 획득. ISMS 인증은요, 웬만하면 다 받을 수 있어요. 근데 ISMS 인증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실명 계좌를 받는 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비블록이라는 거래소도 결국은 특근법 때문에 본인 거래소가 무너지기 직전이니까, 없어지기 직전이니까 이런 식으로 ISMS를 인증 획득했다. 그리고 은행권하고도 실명 기자회견에서 계속 논의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본인 거래소에서 투자하고 있는, 또 투자한 많은 사람들에게 시간을 끌려고 하는 걸로 보입니다. 저는요. 비블록이라는 거래소 한 번도 들어본 적 없고요. 이런 거래소는 저는 제발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솔라나 예치 자산 규모 테라 제치고 3위 안착했다. 솔라나가 지금 가장 핫하네요, 정말로요. 저는 근데 여러분 이 테라도 상당히 핫한 거 아세요? 테라 한국 거 여러분. 한국에서 이런 세계적인 코인에 나왔다는 게 대단합니다. 이 플랫폼에 나왔다는 게. 테라가 여러분 이게 원래 테라가 결국 루나거든요. 루나인데 참 대단해요. 이 대표도 상당히 젊은 걸로 알고 있고 저보다도 어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대표가요. 아무튼 부럽습니다. 폴리곤 스튜디오, 이 센트럴랜드 게임즈와 플레이 투원 게임 공동 개발 추진. 폴리곤도 여러분 핫합니다. 지금 최근에 이 솔라나가 갑자기 떠서 그러지요.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폴리곤이 다 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여러분이 코인판이 이게 빨라요. 한 달 전만 해도 다 폴리곤이 도배가 됐거든요. 폴리곤 관련 코인들이 다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얼마 전부터 언제나 누가 그랬다듯이 갑자기 솔라나가 엄청나게 치고 올라온 겁니다, 지금요. 솔라나 다음에 또 다른 친구가 치고 올라올지도 몰라요. 한국 핀테크 학회장 4대 거래소만 남으면 김치코인 42개, 3조원 피해. 근데 이건 당연한 거죠.
네, 특근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마칠 거래소가 4곳에 그치면 42개의 코인이 사라져 총 3조 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건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죠. 누구 좋으라고. 누구 좋으라고 맞다. 이거를 만약에 안 없애면 결국은 이거 가지고 42개의 가짜 코인 가지고 사기친 그 재단들만 돈 버는 건데. 네, 이거는요, 누구를 대변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결국은 이 42개 코인에 투자 많은 개인들도 있겠지만, 결국은 그 개인들이 이 코인을 만드는 그 사기꾼 거래소 재단들만 뭐 돈 먹여 다 살려주는 거거든요. 이거는 절대 소비자 보호가 아닙니다. 그냥 퇴출되는 게 맞아요. 무조건 퇴출돼야 돼요. 다. 하루라도 빨리 퇴출돼야 돼요. 이거 남겨놓으면요, 더 커져요. 더 커져. 그냥 지금 상태에서 빨리 3조 원이 번지 3조 원의 피해는 투자자가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이 보는 거겠지. 근데 그들이 이미 피해도 보지 않았죠. 그리고 3조 원이라는 것도 좀 시총 갖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아무튼 저는 이거는 무조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없어져야지 다시는 이런 게 안 생겨요.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누가 이런 데 투자하랬어요? 제가 뭐 냉정하게 느낄지 모르겠지만요. 아니에요. 저거 내비두면 더 커져요. 더 큰 피해가 늘어납니다. 네, 바이낸스 에이다 하드포크 지원 예정. 에이다가 하드포크를 하게 되면은 뭐 그거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 하드포크는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코인 같은 경우는요, 단순히 프로그램 새로 깔아서 업데이트하는 게 아니고요, 기존의 코인이 사라지고 새로운 코인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거래소에서 기존의 코인 가진 사람들의 거를 다 회수를 한 다음에 새로운 코인으로 바꿔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뭐 화폐 기억이랑 비슷해요. 화폐 기억을 해도 기존의 우리 화폐들을 다 걷어들인 다음에 새 화폐로 바꿔주잖아요. 하드포크는 그런 식으로 코인이 바뀌는 거예요. 에이다 같은 경우는 9월 12일 날 이제 3일 뒤에 하드포크가 되죠. 그래서 9월 12일 날 전후로요, 엄청나게 큰 변동폭이 생길 겁니다. 크게 올라가거나 크게 떨어지거나. 네, 엑시 인피니티 지난주만 해도 여러분, 지지난주만 해도요, 엑시 인피니티가 엄청나게 시장을 달궜잖아요. 근데 지금 엑시 인피니티 쏙 들어가 있잖아요. 엑시 인피니티도 제가 분명히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끝물이다 걔네들. 코인파는 돌고 돈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뽀로로 NFT 나온대요. 샌드박스에서 발행한다고 합니다. 네, 별게 다 나와요. 네, 디파이 프로젝트 핀도라에서 수천만 달러의 프라이빗 투자 유치. 프라이빗 투자 유치는요, 기관들을 상대로 얼마로 걷어낸지 밝히지 않고 돈을 모금을 했다는 거죠. 디파이 관련 투자는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솔라나는 200달러 넘겼었네요. 좀 대단합니다. 네, 코인베이스 커스터디에서요, BYDX를 지원한다고 하네요. 코인베이스 커스터디는요, 이 코인베이스에 상장된 코인들 또는 상장되지 않았지만 유명한 코인들을 이 기관들이나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해주는 겁니다. 거기에 DYDX가 상장됐다는 얘기고요. 참고로 코인베이스 커스터디에는요, 오브스도 상장되어 있습니다. 오브스가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뭐 김치 코인, 뭐 이렇게 기술력 없는 코인, 잡코인 이게 아니에요. 현재 엄청나게 많은 개발력이 들어가 있고 자금도 가지고 있고요. 엄청나게 상승 여력이 있는 코인입니다. 지금도 오브스 많이 올라가네. 180원 넘었네요 지금요. 163원에 물렸다고 하셨던 분 뭐하고 계시나 모르겠네요. 네, 온두라스와 가타말라 뭐 이런 데서도 디지털 화폐를 현재 준비 중이라는 뉴스가 나와 있네요. 뭐 오늘 그리고 그레이스케일 암호화폐 운용자산이 426억, 어제보다 40억 달러 떨어졌어요. 이거는 비트코인이 하락함으로써 한 10% 정도 떨어진 것 같은데, 비트코인 하락으로 인해서 금액이 빠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뉴스는 뭐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특별한 뉴스, 뭐 볼린저 밴드 창시자가 비트코인 가격이 회복할까로 얘기합니다. 뭐 회복한다는 거는 저도 동일하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많은 전문가들은요, 하락이 아니라 다 롱을 보고 있어요.
제가 오늘도 이 코인에스 말고 해외 다른 뭐 많은 트레이더들 관련 뉴스들도 많이 살펴봤는데요. 거의 뭐 70% 80%는 여러분 다들 상승 보고 있습니다. 상승. 네, 너무 상승 보고 있어요. 네, 지금 자리에서 숏이다 떨어진다라고 얘기하면요 정말 세계적인 분위기 파악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뉴스 브리핑은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 뉴스 브리핑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네,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내일 또다시 새로운 비트코인 뉴스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뉴스 브리핑은 여기서 끝.